그래서 올해에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또 고분양가의 물량들로 인해 가지고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도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과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청약 제도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면은 수도권도 계약 포기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2년 안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주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전국 같은 경우에 입주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예요. 결론적으로 수분양자, 즉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미계약 물량들이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선은 34%가 잔금 대출 미확보,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의 총량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잔금 대출을 치르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에도 공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잔금 대출이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입주하는 그런 물량들이 늘어났고 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서 지연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 매각을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비과세 혜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세 효과를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존에 이제 주택들이 팔지 않아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입자를 미확보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분양권 매도가 지연되는 사례, 이 모든 사례들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안 되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현장 답사를 다녔는데 7월과 8월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실제로 많이 거래됐던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침체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의 개업과 폐업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개업 같은 경우에 줄고 있고요. 폐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개업과 폐업률을 보게 된다면 지금의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2024년과 2025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거래가 안 되고 침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순위에 완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TV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은 이제 오늘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파트가 청약에서 완판이 될까요? 해가지고 2,0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때 당시에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만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물량 같은 경우에 무순위 줍줍 물량으로 힐스테이트 등천역 79세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란처 리버파크 31세대, 그리고 한신더유 하이엔 에드폴의 49세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물량이 과연 완판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투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두 고분양가라서 미달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예시도 제가 네 번째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힐스테이트 등천역 같은 경우에 22%가 완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란처 리버파크 6%, 그리고 한신더유 같은 경우에 4%, 대부분의 분들이 68%나 되는 분들, 50%가 훌쩍 넘는 많은 분들이 모두 다 미분양이 날 것이다, 미달이 날 것이다, 청약 완판, 무순위 줍줍,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지만 완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더니 힐스테이트 등촌역 79세대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공급세대가 2개였습니다. 접수 건수가 1842건, 경쟁률만 보면은 921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A타입은 48세대 24대 1,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 46대 1, 84C타입 같은 경우에 23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란지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31세대, 물론 완판이 되었고요. 이제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5대 1, 5구 B타입 18대 1, 84A타입 40대 1, 84B타입 12대 1. 물론 이러한 물량들이 어쩌면 그냥 청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많은 68% 분들이 모두 미달이 날 것이다 라고 투표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청약 경쟁률에서는 모두 완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완판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4%의 한신더유 하이엔 에드폴의 49세대 같은 경우도 4, 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대1, 5구제곱미터 A타입 6대1, 5구 B타입 3대1, 5구 C타입 9대1의 경쟁을 기록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입지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입지가 나쁘지만은 서울 권역에서 6억대 아파트, 좀 저렴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청약 경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판이 되는지, 계약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물량들이 또 무순위 줍줍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는 68%의 미분양의 이 투표 결과는 맞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무순위 줍줍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지는 청약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무순위 줍줍 누구나 못 넣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무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행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와 주택수 상관없이 성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순위 줍줍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향후에 이제 이러한 청약 제도가 변경될 건데 2월과 3월 중에 변경될 시행 시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만 가능하게끔 이제 바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상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주택 분들만 이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 외에도 한 2가지 정도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살펴보시면 당첨자 실거주 확인하는 것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그냥 제출을 하면 됐는데, 향후에는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해요. 좀 이렇게 강화하겠다는 거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그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 확대, 많은 신생아 우선 공급을 통해 가지고 신혼부부들한테 이 물량들을 많이 넓혀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 20%였는데 이제 35%로 늘려주고요. 공공 분양에서는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신설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 더욱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청약을 통해서 좀 시세 차익이 많은 물량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내 집 마련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경제에서 이제 내 집 마련 적기가 언제인지 한번 투표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내 집 마련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이 투표를 한 것이 2025년 상반기가 2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가 25%, 2025년 상반기가 26%, 대동소이하게 이제 2025년도에 빠르면 빠를수록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지속해서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서 2027년 이후에 공급 물량
감속으로 인해 가지고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의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당분간 주택 보류는 이제 14% 그리고 기타는 7%가 나왔습니다. 새해 이제 가장 유망한 부동산 상품을 살펴보시면 아파트 분양, 공공 및 민간 분양이 63%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시세 차익이 많은 아파트일 경우라고 하는 단서가 붙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고분양가 상황 속에서 아파트의 분양이 무조건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이고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 그리고 고분양가가 아닌 분양가 상한제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분양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준공 5년 내의 아파트,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합니다. 준공이 돼서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의 준신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어쩌면은 지금 현재 더욱더 가격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준공이 얼마 안 된 준신축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로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준신축의 아파트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텔이라든가 내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요건을 갖춘 곳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경매 같은 경우에 17%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경매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면, 그리고 약간 단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매 매물이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고, 이런 매물들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이런 경매 매물이라든가 준신축 아파트들의 그런 정보들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스터디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의 물량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새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어떤 것이 될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 어떤 부동산을 구매하는 그런 요소들을 선택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달라진 청약제도, 또 무순위 줍줍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공유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임성배 TV에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정보들을 무료로 빠르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